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법 보는 그 마인드를 키우는 거니까 너무 속도가 좀 천천히 나갈 수도 있고 일단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항상 보면 재난안전기본법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대책법 이런 것도 이제 다 목적, 이념, 뭐 정의 이게 다 있을 거예요. 책무 이런 게 모든 법들은 이제 그거에 기본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아까 이어서 이제 9페이지 이제 그 제2장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 자,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자, 뭐를 심의하냐? 1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호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상황. 2호 제10조 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 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 요구서에 관한 사항. 3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수립 시행 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3회 안전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4호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5호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6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중앙행정기관이 장애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심의 내용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2항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이런 건 외워야 돼요. 위원장은 국무총리. 그다음에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이 된다. 여기서 이제 위원을 37페이지 가보면 37페이지 이제 어디 나와 있는지 개념은 이제 알겠죠. 그 대통령령 하면 이게 이제 시행령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37페이지가 될 거고 37페이지에 이제 6조에 보면 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쭉 있죠. 1호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 이렇게 쭉 있고 2호 국가정보원장, 뭐 3호 경찰청, 4, 5호 딱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떤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의 수장이잖아. 대통령 다음이잖아요. 서열 2위잖아. 서열 3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 거야. 서열 4위가 교육부 장관이 되는 거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이 기본적인 그 베이스하에 이 법을 그 장관들 순서대로 쭉 넣은 거예요. 넣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2호는 장관은 아니고 장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야. 그 의미는 아무데도 없어. 근데 왜 제가 얘기해 주시냐? 이게 헌법이나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거야. 그다음에 3호는 이것도 이제 장관급 대우지만 어디에 있냐면 그 행정부의 하위 개념으로 소속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에 소속이 되어 있겠죠. 그 순서대로 이제 그러면 모든 정부 부처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6조의 2항 보면 법 제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순이란 제1항 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넘어오면 이제 법 제9조 제5항 9조 5항 9페이지 보면 만약에 이제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1순위고 그 직무를 대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니까 중앙행정 그 위원장이 그 사고 또는 이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 대행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다음 1순위 행정안전부 장관도 없을 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뭐 이거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이제 9페이지 와서 자,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했죠. 2항, 3항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다음에 재난관리 업무 총괄은 뭐 6조에서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 이거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따로 별도의 걸 조직 규정해 놓은 거예요.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조직은 중앙위원회 4항 중앙위원회 간사 한 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다. 이런 문제도 잘 물어봐요. 위치 이게 막 조문별로 따로따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치가 뭐냐 막 물어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을 총괄하는 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는 거고 개별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는 그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사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사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위원장은 그 6조와 상관없이 9조에서는 별도로 이제 국무총리라고 지정해 놨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5항은 아까 봤고, 이제 6항. 제공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원래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사였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대행을 가니까 국무총리 대신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간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7항 중앙위원회는 각 제1항 각고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위와 협의해야 한다. 자, 재난도 아무리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국가안전이잖아. 국가안전보장. 국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7항은 그건 의미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거는 국가안전보장해야 협의하여야 한다. 한다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넘어가서 8항.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에서 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 재난관리 책임기관 뭐 정의에서 봤죠. 3조의 5 보통 뭐야? 중앙행정기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뭐 경기도에서 뭐 재난이 있어. 그럼 경기도지사가 나와서 막 뭐라 하고, 그죠? 부산시에서 뭐가 있어. 뭐 서울시에서 재난이 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자, 중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명령으로 정한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7급하는 분들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때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자, 넘어가고 10조. 10조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야. 9조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 1항.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도 하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시험문제 조정위원회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1호부터 5호까지 이런 사무들. 구조 제1항, 제3호, 제3호 2, 3호, 구조 1항 3호, 3호 2 이런 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2항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아까는 틀리죠. 조정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예요.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고, 위원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 임명하는 이촉하는 사람이 된다. 중앙안전위원회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하고 구성이나 이런 게 틀리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좀 잘 보면서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 임명을 위촉하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3항 조정위원회 간사위원 한 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사무관리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예전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예. 본부장이 누구냐. 그 다음에 또 4항 조정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 또 둘 수 있대. 자, 5항 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보고해야 된다. 보고하는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상황을 보고해야 된대요. 이 중요 상황이 뭔지 10조 중요 사항이 이제 집행 계획의 심의, 국가 기반 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예. 이런 내용들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누가 국무총리겠죠. 별다른 일이 없으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6항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보고할 수 있다, 보고한다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보고 이제 이런 게 아주 지저분한 걸 물어보는 거지. 보고할 수 있다는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보고해야 한다는 보고를 해야만 하는 거고. 말장난 같지만 이제 이게 법 규정에서는 중요한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잘 보면서 봐야 돼요. 7항 조정위원회 및 재단들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제 자, 그다음에 10조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 협의 등.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뭐야? 중앙부처의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통부 장관, 뭐 건설부 장관 똑같은 건가? 뭐 그다음에 뭐 해양도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고. 자, 장은 국가재정법 제18조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2조 및 제10조에서와 같다. 사업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장관인데 어떤 상황을 어떤 건에 있어서는 이제 행정안전부장에 제출을 해야 되냐. 이 법에서는 이 법의 그 재난에 관련된 거는 총괄이 누구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부처 장관이어도 이런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상황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매년 1월 31일까지. 이런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네. 2항은 뭐야? 숫자 나오는 건데 이건 또 5월 30일이야. 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 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네. 자, 1월 31일까지는 사업계획서와 투자 우선순위 의견. 그 다음에 2항은 뭐야? 예산요구서. 이건 또 매년 5월 30일이야. 이런 건 잘 내요. 자, 근데 3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 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에 통보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재난안전기본법 상에서
이 뭐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뭐 하려 그러면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여기다 정해 놓은 거예요. 예. 자, 보면 이제 중기사업계획서 1항에 있는 거죠. 예, 투자 우선순위 이것도 1항에 있는 거. 이거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죠? 예산 요구서는 5월 30일까지 하면 이거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죠. 거쳐서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자부 장관에게, 이거는 뭐 제출이 아니라 그냥 통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이 아니라 통보냐면 어차피 다 심의가 끝난 거기 때문에 통보라는 거는 이렇게 할 거니까 집행만 해라. 기획재정부는 뭐야? 돈이 나가는데요. 돈. 가정으로 치면 엄마. 돈이 갖고 있으니까 이때 돈 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다음 갖고 있으니까 1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투자 방향, 2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투자 적정성, 중점 추진 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 중복성 검토 결과, 그다음에 4호 다 있고 사항.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 10조 3 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을 하려고 저걸 했잖아요. 사업 계획서도 했고 투자 우선순위 수준도 하고 예산 요구서도 했어. 그러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라는 거는 당연한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이 법조문이 잘 보면 그냥 막 읽을 때는 다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정해져 있잖아. 이제 투자 의견서, 뭐 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고, 똑같이 일반 집안하고 이제 조그맣게 생각해 보면 뭐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용돈 지출 계획이라든가 뭐 있듯이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이제 투자 우선순위, 사업 계획서, 투자 우선순위, 예산 요구서를 가지고서 시행을 했어. 그러면 그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거를 이제 법조문에 조금 자세하게 이제 규정해 놓은 거지. 자, 이게 이제 그게 이제 10조의 3이에요. 뭐 이런 이제 그 세부적인 건 읽어봐야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다. 뭐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뭐 이런 거. 좀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역위원회라고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때 이제 쭉 이제 순차적으로 가죠. 중앙, 그다음에 중앙안전정책조정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나오죠. 그다음에 조정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도 있어요. 또 지역위원회가 또 나와. 지역위원회는 뭐 말 그대로 뭐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시장, 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지역위원회가 결국은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이렇게 보면 돼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안전관리위원회라는 말은 똑같아요. 근데 중앙정부냐, 지방이니까 이제 뭐 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위 개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뭐 다음 각호, 뭐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관한 2호 안전관리계획, 3호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호 뭐 이렇게 쭉 있죠. 그다음에 5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다음에 6호 위원장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쭉 있고, 2호 시도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고, 당연히 시도지가 되겠죠. 최고 윗사람이니까. 신고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공부는 이제 군수나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 이제 3항 보면 이제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의 회의에 붙일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의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이거를 둘 수 있다.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실무조정위원회. 자, 그 다음에 5항 지역위원회 및 제3에 따른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의 조례로 정한다. 이거는 조례로는 무조건 정해놔야 되는 거야. 정한다니까. 있고 12조 재난방송협의회. 이런 이제 협의회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의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차원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 둘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사망은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2조 2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간협력을 전환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자, 조정위원회는 뭐야?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10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1항에서는 이제 조정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제일 상위계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고, 2항에서는 지역위원회 위원장, 지역민간협력위원. 그다음에 3조 3항은 이제 똑같은 거예요. 중앙민간협력위원회 구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중앙민간을 위에서 다루는 거니까 이제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운영에 필요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원칙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거는 아마 7급 쪽에서 좀 지저분하게 나왔을 때 나오는 거고, 개념만 제가 하느라고 갖고, 그 다음에 12조의 3 중앙민간협력위원회 기능, 이쪽 이렇게 기능이 있어요. 이제 요거 기능도 이제 문제에 나와요. 잘 나오니까 이제 자 1항 중앙민간협력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과 같다. 1호 재난 및 안전관리 민간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2호 재난 및 안전관리 민간협력 활동 사업 효율적 운영 방안 협의, 3호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 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보, 그다음에 4호 재난 발생 시 일정 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 피해 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능이죠, 기능.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한다. 그다음 2항 다음 중앙민간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호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간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후 제작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회의 소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저게 나왔죠. 중앙민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게 이제 아마 그 12조의 이 3항 중앙민간협의 운영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여기에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동위원장이 있다라는 게. 자, 보면 기본법 시행령 12조의 3이에요. 그러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40페이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시행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다 나와요. 다. 11조의 3 중앙민간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법 제12조 2 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중앙민간협력위원회를 한다.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35명 이내.
중앙민간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간협력위원회 의견을 거쳐 행정안보 장관 지명한 사람이 된다. 그다음에 3항 중앙민간협력위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간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간협력위원회를 사용하는 총괄한다. 그 다음에 뭐 사항도 이제 잘 봐야 돼요. 사항부터 쭉 해갖고 당연직위원,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이 사람들은 중앙민간협력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위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해안을 부여하고 있는 협회 등 민간단체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의 또는 기업체 형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목,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다음에 5항 민간위원회 임기를 인정을 하며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회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아마 이제 나중에 보실 때는 이 기출문제집하고 같이 보면서 법 좀 보면 조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좀 쉽게 이해할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가서 13조 11페이지.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위원회 운영과 지원에 대한 잔해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위원회 운영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자, 또 이제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게 다 이제 본부별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규정이 다 되어 있는 거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실무위원회,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그다음에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이런 이제 위원회 종류를 싹 모아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지.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여기서는 이제 문제 많이 나오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여기서 보면 1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이하 대규모 재난이 아니다. 대규모 재난이 대응 복구, 이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과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하에 두는 거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거예요. 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차장, 대책본부 3항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다만 별표도 막 치고 해요. 다만 해외 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제2조 제1항 제8조는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 방제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원칙은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 다만 해외재난, 그 다음에 방사능 이거는 외교부 장관하고 중앙방사능 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다만 이런 거 나오는 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또 그 사항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항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죠.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원래는 행정부 장관인데 뭐 갑자기 이제 외교부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는 경우도 있대. 이 경우를 이제 그러면 잘 이제 출제위원들이 좋아하겠죠. 시험생들이 괴로워하니까. 자, 뭐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것은 해외 재난의 경우에니까 해외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고 이제 가로에 써져 있는 거예요. 장관 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차장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무총리가 유의가 되니까 원래 책임졌던 사람들이 차장이 되는 거죠. 자,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냐? 1호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2호 행정안보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 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요청을 받아 행정안보 장관이 국무총리에 건의하는 경우. 15조의 2 제2항. 자, 오른쪽 부분 나와 있네요. 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이런 경우 행정관이 건의하거나 그 다음에 수습 지역 이제 뭐 저기 18조 2는 이제 중앙 및 지역 사고 수습본부인데 그 밑에 저기 단체라 그러나 조직이겠죠. 이제 그 조직의 요청을 받아 행정부 장관이 국무총리에 건의 이런 것도 이제 좀 잘 봐야 돼요. 요청만 하고 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에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거를 또 국무총리에게 건의해야 돼요. 요청 건의 이제 이런 그 단어도 요 단어 자체로도 이제 뭐 물어보는 거예요. 건의냐 요청이나 이렇게. 그다음에 5항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재난에 따른 이제 조직들이 쭉 나오는 거니까 이 조직들을 다 이제 처음에는 개념이 생소하겠지만 이제 여러 번 보면 익숙해지고 누가 장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14조 수습지원단 파견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행정기관 및 관계단체 기관 단체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대책본부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심의하고 뭐하고 하는 거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제적으로 사고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무총리는 해외 수습지원단을 파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발 질문. 국무총리는 해외 대규모 재난 수습단을 파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무총리. 국무총리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뭐냐? 14조의 사항이면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그지? 수습지원단 파견이지. 중앙대책본부장이 국내 또는 해외에 수습지원단을 파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14조 2의 2항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구급 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부 줄사장을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자, 사망, 수습전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의 편성을 파견하게 되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또 나와 1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자,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관계 재난관리 책임자의 자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 책임자는 특별사무소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다음에 2항 상근하여야 한다 있고 3항 및 뭐 지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중앙 및 지역 사고 수습 본부 자 이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도 틀린 거예요.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뭐야?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그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은 뭐였어? 14조에 보면 이제 자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중앙 및 지역사고 수습본부하고 이제 그 차이를 또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 및 지역사고 수습본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중앙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비슷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대통령령으로 재난은 대규모 재난. 다음 각호 영향의 재난을 말한다.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 제행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14조 제2항에 따른 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그다음에 이런 재난. 일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재난관리 중앙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다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아까 뭐였어? 정의에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이제 중앙행정부처, 교육부, 과학기술통신부 74페이지. 뭐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예전에 뭐 세월호 때도 바로 이제 세월호 때문에 생긴 거지만 세월호 아니어도 이제 뭐 큰 불이 났으면 거기에 뭐 이렇게 설치하거나 뭐 선박이 해자 조난 당했고 그러면 이제 이런 본부들을 이 중앙 사고수습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이 관련된 부서에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행정안전부, 뭐 정부 주요시설 사고, 뭐 공동부 재난, 뭐 이런 게 있으면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틀린 거죠.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15조 2항의 2항 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 주관 기관 장이 된다. 3항 보면 되고 4항 요청할 수 있다. 쭉 보면 돼요. 이제 같이 봐요. 이제 5항도 보고 6항 자, 여기 또 이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오죠. 다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재난에서 그 다음에 재난관리 중앙,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재난에서 또 지역재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비슷하겠죠? 근데 개념들이 이제 좀 다른 개념들이 나오겠죠. 16조 1항 보면 이제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올 거고, 자 2항 보면 사망에 이제 이게 통합지원본부 장은 재난 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뒤에 가면 또 이제 뭐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나오겠죠. 네. 이런 이제 개념들만 좀 잘 알면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고. 네. 자, 그럼 17조는 또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뭐 이제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 제5 남목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뭐야? 재난관리 책임기관. 책임기관은 저기 나왔죠. 저기 뭐야? 별표에서 책임기관은 그 101개 있는 거. 웬만하면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주관기관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재난 사고 유형별,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기 위한. 자, 회동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저기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다른 부서나 다른 이제 그쪽에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니까. 자, 2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정부 등기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 제5 남목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그죠? 이 요청을 받을 재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예. 그러니까 재난이 있으면 이제 그 직원도 막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인력이 없으니까. 예. 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재난안전 상황실 또 이렇게 나와요. 예. 자, 18조 재난안전 상황실.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국 부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뭐 이건 상시예요, 상시. 상시 재난안전실을 설치 운영. 자, 어떤 거냐? 1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그 다음에 2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 상황실. 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분야의 재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거나 재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운영하거나 갖추어야 한다죠. 자, 그 다음에 4항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 위하여 재난안전 상황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해야 한다고 운영할 수 있다. 자, 5항 보고 19조 재난신고. 자, 이것도 누구든지 재난이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이 뭐였어? 소방본부, 소방서 해야. 보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야, 의무.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자, 신고를 받은 2항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시장 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 중앙의 장에 통보하며 응급대처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 보고 받으면 통보해야 돼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쭉 나와 있죠. 시군별로. 재난 상황의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그다음에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 5호 남목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 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제26조 1항이 뭘까요?
26조 1항 국가 기반 시설의 지정. 하여튼 이런 자, 뭐 이거 뒤에서 보고 고요. 자, 장은 그 관할 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 조치 및 수습 효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이것도 잘 나오죠.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 조치 및 수습 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 재난관리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통보해야 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 및 시도 보관상을 확인 종합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올라가죠. 이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난 상황은 뭐야? 위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계획 수립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 재난이 하는 거는 여기서 뭐가 불났어. 그럼 시민들이 발견하고 뭐 소방서 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재난 상황에 대해서 즉시 자, 이런 이제 뭐 시장 전자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 책임 있는 장 또는 국가 기반 시설의 장은 정하는 바의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그다음에 즉시와 지체 없이. 뭐가 더 급박한 걸까? 뭐가 급박한 걸까? 그러니까 즉시가 조금 더 급박한. 즉시라는 건 이제 바로 동시 뭐 이런 거 있지. 그다음에 이제 응급조치 수습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체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지체는 하지 말라는 얘기지. 지체 없이. 약간 이 법률 용어인데 즉시가 더 약간 급박한,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 재난 주관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통보해야 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 종합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여기까지 봐줘야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는 거는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여기까지예요. 자, 또 이제 사항 보면 되고, 21조 이것도 이제 잘 섞어서 나오는 건데, 해외 재난 상황의 보고 및 관리. 해외 재난은 이제 재외 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거고, 2항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 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 대한민국 국민, 해외 재난 국민의 생사 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 재난 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고가 아니고 그냥 협의하여예요. 협의하여. 3항 해외 재난 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 재난 국민 생사 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해외 재난 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 장관에게 생사 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외교부 장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런 이제 뭐 방송을 보면 뭐 납치당하고 뭐 그러면 막 저기 하잖아. 이게 다 이게 법에 규정이 있어서 하는 거야. 가족들이 뭔데 뭐라고 해달라고 그러는가 외교부 장관한테 막 이럴 수 있겠지만 외교부 장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책무가 있는 거야. 국가의 책무가. 자, 그다음에 제2항 및 제3에 따른 안전여부 확인과 가족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한번 이제 시간 있으면 보고 봐요. 자,
시행령 25조. 이항 상했다 안념을 하겠으니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 779조. 민법 779조는 또 뭐야? 가족의 범위. 자, 이게 법으로 나와. 이건 상식일 수도 있어. 가족을 도대체 민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자, 다음에 자는 가족으로 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이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저게 뭔 말이야? 배우자는 알겠고, 그지?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이 뭐지? 위아래. 나랑 직접적으로. 피로 맺어진. 직접적으로 피로 맺어진. 정확하게 생각이 안 해. 갑자기 찾아봐야. 그러니까 직계 좀비속이라고 그래요. 직계 혈족.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그렇게 직계 혈족 및 현재 직계 존속과 비속, 자기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지켜주기로 하고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형제 자매와 그걸 반계 혈족이라 한다. 나의 동생이나 아니지, 부모님, 자식, 이걸 직계 혈족. 그다음에 형제 자매 옆에. 됐죠? 아닌가? 배우자 직계 혈족은 내가 있으면 내 부모님, 밑에 있으면 자식, 이렇게 하는 거고, 밑이니까 밑, 그다음에 나의 형제 자매, 형이 있으면 형, 누나가 있으면 누나, 여동생이 있으면 여동생. 이거는 이제 당연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항, 직계 혈족의 배우자가 직결적인 배우자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호가 배우자,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맞는 것 같아.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린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의 배우자면 엄마, 아빠의 배우자면 엄마 아니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가 같이 생계를 같이 한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이렇대요. 지식이 짧아서. 잠시 덩기를 샜습니다. 이게 가족이 범위됩니다. 자, 그다음에 안전관리 계획.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해요.